자, 오늘 4월 10일 금요일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봄길님, 안녕하세요. 보험의 황제 초특급님, 보황입니다. 보황 초특급이에요. 입을 털다 어깨 아파서 2번 약타 먹어서 실비 거절당했어요. 3개월 후 재청약 해도 되나요? 이거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2번 약타 먹었으니까 이거는 약 처방받고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되는 거야. 근데 보험금 청구했으면 이거 짤탱이 없는데 약을 타먹었는데 거절났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설계사 새끼가 유병자 보험으로 받아서 보험료를 한 30% 정도 이빠이 올려서 수당을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큰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설계사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양아치 설계사 만나면 돈만 뜯기고 돈 날린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효정님, 안녕하세요. 16년도부터 영상을 보고 있지만 질문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어. 피부과에서 피부 섬유종 제거 수술했는데 생보사 일종 수술비 면책 사유가 나왔는데 사유가 근육층까지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 걔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줍니다. 자, 피부의 섬유종,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의 섬유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유선종 수술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데 근육층까지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건 족가라 인식이다. 왜 그런다 그랬죠?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어서 봉합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상해 수술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수술비란 말이야. 이거 질병수술비는 근육층까지 봉합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질병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 안 주면 죽여버린다고 하세요. 금감원에다 민원 넣을 거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아니면 더 편한 방법은 뭐냐? 금감원에다 그냥 민원을 넣으세요. 그러면 바로 줍니다. 알겠죠? 자, 우리 JJ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년적 위험으로 실비보험 청구 이력이 있는데 새로 가입하려면 정기간 부담부 잡히나요? 그건 기간 부담부로 떨어질 거예요.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호이님 어서 들어오세요. 디스크 있고 허리 쪽으로 2주 정도 입원했어요. 보험 나이 34살이고 실비 25,000원씩 내고 있는데 설계사는 보험료 얼마 안 오른다고 지금 실비가 90% 보장이라 좋다고 전화하는데 맞는 건가요? 라고 해서 아직까지 보험 나이가 34살이면 안 바꿔도 큰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2주 정도 입원했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찌됐건 치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 알겠죠? 자, 우리 김영숙님, 어떤 설계사가 보험은 걸리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니까 손해보험 1년 보험 내다가 치료시키고 추후 암에 걸리게 되면 그때 미납 금액을 내면 암보장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도 팁이라며 알려주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야, 나 또 이런 사기꾼은 내가 또 허민 이후로 처음이네. 야, 이런 사기꾼은 허민 이후로 처음이네요. 또 저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 가입 다 해놓고 1년 동안 실어냈다가 나중에 암 걸리면은 미납된 보험료를 내는 게 받는 보험금보다 훨씬 적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병신입니까? 내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을 했어. 그랬다가 나중에 뭐 5년이고 10년이고 유지하다가 실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효가 떨어지는 거는 2달 동안 보험료가 안 내고 3달째 됐을 때 그때 실효, 즉 보험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3달째부터 보험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뭐 간편부활이나 이런 거 다 그런 얘기 빼고 3달째부터 일단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부활을 시키지 않습니까?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에 대한 면책이 원래 90일이잖아. 그러니까 책임 개시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책임 개시일이 다시 시작되고 그 전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고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암보험 부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지금도 설계사들이 해대고 있다는 거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미루나무님, 유병자인데 암보험 13,000원짜리 밖에 없는데 실비 먼저 들어야 하는지 건강보험부터 들어야 하는지 이유라고 해서 실비와 건강보험을 같이 들어가는 게 좋고 둘 다 가입하기에는 만약에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일단 실비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세요. 나이가 만약에 젊다 그러면은. 알겠죠? 실비로 할지 종합으로 할지 종합해서 진단비를 얼마로 할지 이거 결정은 우리 총무들이 해줍니다. 초특급의 보험 알기 채널 추가해서 문의주세요. 우리 정치님 어서 들어오세요. 멋있는 초특급님, 고지 안 하고 가입할 경우 적은 액수의 실비를 청구해도 안 나오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같은 질병일,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안 나오고 다른 질병일 경우에는 나옵니다. 알겠죠? 대박 행운님, 치아보험 가입하고 난 뒤 자택주소를 설계사 실수로 회사 주소로 적어 있는데 나중에 보상조사 시 자택주소, 회사 주소 다 적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받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알겠죠? 주소 틀리거나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치아보험은 이빨에 대한, 치아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종합보험에서는 주소가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주민등록상에, 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해야만 거기서 나중에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돼요, 주소는. 보험 어려워님,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후 암 진단 시 계약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종합보험 암 진단비만 제외되고 납입 면제되나요? 라고 하셨어.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 진단비는 지급이 되고 암 진단 담보, 암 진단 특약에 대해서는 이건 소멸해 버립니다. 왜? 진단비는 1회 한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 납입 면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통째로 납입 면제가 들어갑니다. 납입 면제 조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 암 진단비만 빠지고 나머지 것들은 전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 납입 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통째로 납입 면제가 되는 겁니다. 납입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암 진단비는 빠지게 돼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애들 3명 M사에서 보험 설계 상담하면서 실비도 착한 실비로 전환하고 싶다니까 한꺼번에 계약이 많이 들어가면 보험사가 의심권 된다고 건강보험만 들고 실비는 우체국 실비 들라고 하더라고요. 다 개 족가라마이심이에요. 이러니까 설계사 새끼들이 사기꾼이라는 얘기 듣는 겁니다. 계약이 여러 건 들어가면 보험사가 좋아하지. 여러 건 들어가면은 의심된다고 해서 거절을 한다? 아, 이 새끼 쓰레기네 이거. 트윙클님 만나지 마세요. 그 설계사 새끼는. 알겠죠? 갑상선 기능정확증 1년 동안 양호서도 지금 정상 수치인데 착한 실비 들려면 유병자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반 보험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유병자 아니에요. 자동차 상해 가입하면 일반 상해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왜? 자동차 상해가 일반 상해보다 보장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상해를 내면 자동차 상해를 보장받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상해를 넣어서 써야 돼. 알겠죠? 마이쭈! 초특급님 설계사랑 전화하니까 병원에 처방받은 게 30일이 넘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 받은 일이 없어도 일단 처방력으로 인정된다고 말하는데 설계사와 선절하는 부분인가요? 라고 그랬어. 아니,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으면 당연한 거지. 처방 받았으면 이건 약국 간 거랑 상관없어요. 약국 가서 약을 받았는데 난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은 것과 상관없어. 처방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양양승진님, 초특가님, 무배당 프로미 컨버전스 보험 30세 만기로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제가 27세라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빨리 갈아타는 게 아니라 해약하고 빨리 가입해라. 아, 30세까지 기다리면 안 돼. 뭐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질병이 있으면 계속 부담보고 할증으로 떨어진다. 지금 빨리 가입해라! 알겠죠? 초특급 짱! 뽀아리님, 요즘 민식이법으로 보험가입 유도를 많이 하는데 스쿨존 벌금담보가 필요한가요? 일반 벌금담보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했어. 이거 개소리라고 내가 얘기했고요. 오늘 올라온 영상 중에 운전자 보험과 민식이법에 대한 관계가 오늘 올라온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아.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김지웅님, 모든 보험가입 시 운전자 특약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운전자 특약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피트니 YMS님, 위 대장 용종 제거술을 했는데 무특정 질병 수술 보장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정 질병에는 대장 용종 제거는 빠져 있어요. 용종 제거는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것과 상관이 없이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에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그냥 양성 종양이에요. 그냥 무릎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 질병 수술에 해당이 당연히 안 되지.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행가자님, 우리 멤버십도 들어오셨어. 읽어드려야지. 우리 여행가자님, 만 61세 아버지 실손 없고 올커버 건강보험 20년 납 80세 만기인데 3대 질병 1000, 질병재수비 3종 300, 입원 일당 2만원, 장기입원 3만원, 재회장이 6급이었는데 월 72,000원, 6년 남았습니다.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유지하세요. 이거는 비갱신형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3년, 4년 정도쯤 남은 것 같은데, 알겠죠? 이건 무조건 유지하셔야 돼. 우리 그림 한끼님, 종합보험 3년 갱신으로 추천해주는 영상을 많이 봐온 듯 한데 요새는 20년 납 8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이일까요? 전 30대 중반입니다. 방송에서 내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무조건 갱신형은 좋지 않은 거는 맞다. 그러나 갱신형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류는 딱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뭐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크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갱신형으로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나중에 보험료가 오를지언정 일단 가족력이 있고 내가 진단비 뭐 4천이든 5천이든 빵빵히 넣고 싶은데 일단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에서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갱신형은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비갱신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럴 경우에도 갱신형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한 끼가 30대 중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해야 된다. 알겠죠? 아이, 그렇습니다.